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그 조선일보 사설에 있는 것 같다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뭐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야 될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는 언론에서 당연한 걱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본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박정훈 칼럼의 박정훈 논설 실장인데요. 한쪽이 다른 쪽을 죽여야 끝날 듯한 심리적 살육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내정 같은 혼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두렵기만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엄 후 전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늘 있던 진영 대결이라든가 여야 충돌 정도로 여긴다면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다. 한남동 거리에서 강암 광장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저기로 가득 찬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철조망 쳐진 도심 속 요새가 됐고 유혈 충돌의 이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타협이 쓸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쪽이 다른 쪽을 죽여야 끝날 듯한 심리적 살육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치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이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집단, 정치권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권에 몸 다 벗지만은 그래도 언론하고 칭해지는 분들이 지금까지 정치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중간에 뛰어들어서 일단은 유혈 충돌은 막아야 된다. 이 방송 한 2번 했었는데요. 우리 박정훈 논설실장도 아마 걱정이 큰 모양입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도 진영 대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 실세 한 사람을 둘러싼 국지적 충돌이었다. 2016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동적 자세를 취했고 정치권도 탄핵 추진의 대체적 합의를 본탓해 큰 충돌은 없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엄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지지자들에게 항전 메시지까지 보내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여야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야당은 완장찬 점령군 행세를 하며 국가 권력을 접수하려고 하고 여당은 이재명 대권 플랜에 멍석을 깔아줄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야당 입에선 대통령 사형, 총 쏴서 체포 같은 섬뜩한 말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론 단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나가서 집회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여당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반격하고 있다. 광장에서 대치 중인 진영 대결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가치전쟁으로 비화됐다. 서로를 내란 세력, 반국가 종북 세력이라고 공존 불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외치고 있다. 총만 안 들었을 뿐 사실상은 내전이 펼쳐졌다. 내전의 본질은 무정부 상태다. 지금 국정이 그 언저리를 향해 가고 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혼란은 공권력의 중심이 무너진 현실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영장에 불응하며 사법을 진영 대 비진영 대결의 영역으로 밀어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치를 앞세운 공수처의 무리한 법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영장 소핑에 나섰다. 판사는 압수수색 외의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월권적 내용까지 영장에 포함시켜 기름을 끼얹었다. 무슨 110조인가 111조인가 있었죠. 대통령 관저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일족 즉발 사태가 벌어졌다.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들을 형사 입건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경찰 수뇌부를 맞고 발했다.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떠넘기고 경찰은 거부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국가기관끼리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사법행정이 엉망으로 헝클어졌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찰 공수처를 사실상 지휘하며 수사를 정치로 오염시켰다. 헌정의 최고보리인 헌법재판소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늘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해서 신속을 공정에 앞세웠다. 주의의식 심리를 열렸다며 속도전을 선언했다. 헌재가 탄핵소 추사위에서 내란지 부분을 빼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까지 받아들였다. 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법치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뼈대인데 이조차 흔들릴 지경이 됐다. 법 해석과 집행이 진영으로 알리고 헌정제도의 신뢰성마저 의문을 받고 있다. 지금의 내전적 상황은 윤 대통령이 격발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키웠다. 계엄과 수사 불응으로 폭탄을 던진 것이 윤 대통령이고 대권 조급 중에 내란 몰이를 치달으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 이 대표다. 윤 대통령 문제 해결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약속하고 경찰이 내란 수사권을 해수받아 법대로 집행한다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가 훨씬 심각해 보인다. 권한대행을 맞자마자 총리를 탄핵 소추하고 온갖 고대 내란 부역자 딱지를 붙여대며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장관 5명을 탄핵해 국미의 일을 마비시키겠다거나 대통령 첩보에 간을 두고 나올 결기 운운하며 유예를 붙이기는 바람마저 서슴지 않았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내란 동조자로 몰아 고발했다. 이재명 대권 플랜을 예술하면 경제가 망가져도 이기가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 기막힌 타이밍에 국내 개봉한 11호는 미국 내전이 벌어진다는 설정이 현실 고발 영화다. 2021년 의사당 점거 폭동에서 보듯 두 쪽으로 쪼개진 미국의 분열상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엔 견고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존재한다. 나라의 중심을 잡은 엘리트 그룹, 이른바 어른들이 있고 그 이익 앞에서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며 신뢰받던 사법부가 있다. 이 시스템의 힘으로 극단적 분열을 막고 충돌을 피해온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250년 역사다. 한국엔 어른들이 없고 어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정파성만 득세하며 사법부 신뢰는 약하다. 그래서 지금은 내전 같은 혼란상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더욱 두렵다. 우리 박정은 논설실장의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과 이런 참 지적을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선포하고 나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 좀 써왔더라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래도 지금에라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갖다 적시해주고 그 해결책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려는 와야 되는데 누구든지 여기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 경호처장은 결단을 했더라고요. 사직을 하고 경찰 소환에 응하면서 그래서 자기 친정인데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다라고 사직하고 내려놨습니다. 자, 이제 좀 지금도 공수처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 젊은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젊은이들이 피해받은 일이 없도록 이렇게 결과를 좀 성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